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제 뉴스 224번째는 하남성 초작시 중학생 압사사고, 강서성 무주시 건물 붕괴, 산서성 열왕시 탄광화재 추가 보도편입니다. 모두 세 가지의 사건, 사고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경 하남성 초작시 무척현의 흥화중학교에 중1과 중2 남학생들이 시험을 본 뒤에 급히 화장실로 몰려가다가 학교 건물 계단에 난간이 부서지면서 학생들이 뒤엉켜 떨어졌습니다. 이 장난기가 심한 중학생들이 서로 먼저 가려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척현의 현 정부는 다음 날인 14일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발표했고, 중공의 관변 언론들도 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영상으로 고발된 내용을 보면 사망자는 4명이고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척현 인민병원과 무척현의 제2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숙청이 두려워 아이들의 생명보다 하남성 당서기와 성장, 초작시 당서기와 시장, 무척현 당서기와 현장의 책임 회피가 더 급급한 중공과 중국 정부의 관료주의 행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도 통제되어 관련 영상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 영상도 아마 곧 삭제되었을 겁니다. (11월 19일) 오전 11시경 강서성 무주시 남풍현에서 7층 건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되어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나서 건물 보강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건물에 없었고 몇 명의 현장 공사 인부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보수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가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 전역에 80년대에서 90년대에 지어져 위험 판정을 받은 오래된 중저층 아파트나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처음에는 3, 4층으로 지었다가 다시 위로 증축을 한 경우도 많아서 건물 전체의 안전이 원래 취약한 데다가 건물이 오래되면서 더욱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젠 살고 있는 건물까지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산서성 열왕시의 탄광화재로 모두 26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11월 18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추가 소식이 있어서 보충합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왜 4층 건물의 2층에서 난 불이 4층까지 갑자기 번질 수가 있었는지 이게 의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질문의 해답입니다. 중국의 각종 광산에서 광부들이 자신의 옷을 보관하는 곳은 탈의실도 있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설치된 일종의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보관 바구니 엘리베이터 장치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데요. 광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씻어야죠. 그래서 옷을 바구니 엘리베이터에 넣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이번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이 바구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열양 탄광의 욕실에는 1000여 개의 바구니 엘리베이터에 광부들이 옷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번 탄광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정말 26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했는지 매번 그랬던 것처럼 희생자가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아직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개혁개방 급속 성장이 정체되고요. 글로벌 자본과 기업의 탈중국화와 여러 번 말씀드린 피크 차이나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동안 사실 잠재되어 있던 각종 후유증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건,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채널에서 4년 이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파괴된 자연 생태계로 인한 재해, 오염과 불량으로 가득한 먹거리, 이제 먹을 게 없죠. 또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뭐 심각하고요. 심한 양극화로 무너진 사회 질서, 그리고 숨겼던 금융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중국은 현재 글로벌 기업과 자본이 투자 기피 지역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국의 친중파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이제서야 차이나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각종 위기 내용을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그랬다고 한 것처럼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차이나 리스크를 경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 채널은 이미 4년 전부터 했던 일을 그때 당시는 공개적으로 또 제 아는 사람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마치 이런 과정을 자기들의 연구 분석 결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차이나 리스크를 떠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신들 좀 차리시고 제대로 좀 합시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친중파들조차도 이제는 차이나 리스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언급할 정도로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죠. 누가 뭐 오래 연구했고 이거보다도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채널에 그나마 유지해왔던 의미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꼭 제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저를 이전에 공격했던 친중파 언론, 기자들, 뭐 전문가들, 정신들 좀 차리고 중국 사회 면모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보세요. 경제나 정치 문제만 봐가지고는 중국의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진풍경, 뭐 유머 시리즈, 그다음에 사회 고발 시리즈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채널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오히려 중국 전체 사회에 대한 그 통찰력이나 판단력이 더 4년간 같이 함께하면서 더 많이 깊어졌을 겁니다. 중국 친중파들은 뭐 기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채널의 많은 영상들을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지금 친중파들조차도 차이나 리스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언급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수록 이제는 손 털 땐 빨리 털어야 되고요. 좀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렇다고 시장을 벌릴 수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으로 판매용으로 투자나 생산 기지가 아니라 판매 시장으로 새로운 리셋을 해야 합니다. 차이나 리셋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시죠. 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